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 뉴스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10일 백악관을 처음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회동에서는 한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화합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폐기를 공약해왔던 터라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주고받았을지가 주목됐습니다. 트럼프는 회동 직후 오바마 대통령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간 이룩한 위대한 일들을 포함해 여러 상황을 논의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린비가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로 인해 땅바닥에 그대로 내팽겨져 방치돼 있는 가운데 기린비 주변에서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발견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펠팍 국립도서관 인근 기린비를 지나던 중 흰천으로 쌓아놓은 기린비 뒤에서 인분으로 보이는 오물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위안부 기린비가 인분으로 인해 파리가 들끓고 냄새도 심하게 난다며 타운의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타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린비는 지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로 공사장 한쪽에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단체들과 펠팍 주민들은 기린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로 인해 기린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펠팍타운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국적 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규정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 본심리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이 드디어 1차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8번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헌재 본심리에 회부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기존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외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 이후 혼혈 2세 한인 남성이 제기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국적 상실 신고와 출생 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혼혈 2세의 경우 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즉시 범법 불법 체류자 우선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CBS 방송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선 할 일은 300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범죄자, 범죄 기록 보유자, 범죄 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 등 불법 이민 범죄자들을 추방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이 안전해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된 후 행정부가 나머지 불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공약했던 것과 같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과 울타리를 세울 것이라고 밝히며 부분적으로는 장벽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방군 창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흔히들 비행기 좌석은 등급에 맞춰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코노미석은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있고 비즈니스석과 1등석조차도 항공사마다 서너 단계의 예약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해도 이코노미석이 15단계, 비즈니스석이 6단계까지 구분됩니다. 이런 클래스 차이에 맞춰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이코노미석 앞좌석에 대해 50에서 1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코노미석 앞자리는 다른 좌석과 달리 공간이 비교적 넓어 승객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 싱가포르 항공 등은 아직 이코노미석 앞좌석 옵션 요금 부과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수익을 높이려는 항공사들은 이코노미석에 변화를 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석의 새 강자로 꼽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도 생겼습니다.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의 중간급으로 공간은 좀 더 넉넉하게, 기내식도 고급으로 제공하며 비즈니스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 항공사에서는 좌석 운영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 학년도 한인 유학생은 모두 6만 1천여 명으로 전학년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2011학년도에 7만 3,351명을 기록한 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7.1% 늘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이지만 이에 비해 한인 유학생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출신 유학생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2015-2016 학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려 4위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한인 유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주의 한인 유학생 출신은 8%, 뉴저지주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